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갈수록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섬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남 섬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섬 발전 지원센터 정태균 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저와 함께 전남 섬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이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2022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 9곳을 선정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우리 전남 지역 섬이 3곳이 선정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3개의 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럴까요? 우선 섬이 이슈 토크의 주요 이슈가 돼서 반갑고요. 행정안전부와 섬진흥원, 그다음에 여러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 열심히 계절섬을 선정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9개 중에 3개만 됐다라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요. 네. 그래도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네요. 먼저 가을, 단풍이 좋은 시즌이죠. 그래서 물들었섬. 그래서 걸으면서 좀 힐링도 하고 먹거리도 좋고 일종의 축제 분위기를 좀 느낄 만한 섬이 선정이 됐는데요. 신안에 병풍도가 선정이 됐어요. 네. 지금 가면 세계 최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맨드라미. 맨드라미 축제. 뭐 꽃뿐만 아니라 마을이 맨드라미 색깔로 다 단장을 해가지고요. 컬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신안의 대표적인 섬이 됐고요. 더불어서 이 병풍도와 노두길로 연결된 기점소확도라는 섬이 있어요. 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서 섬티아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순례자의 섬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자를 상징하는 12사도의 네. 건축예술 작품들이 있고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뭐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종교와 상관없이 섬을 즐기는 그런 섬이 선정이 됐고요. 네. 두 번째로 또 걸어봐 섬. 이 섬은 정말로 저는 섬 리니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나운서님처럼 뭔가 섬 가기 조금 부담스럽다, 얼른 갔다 한번 섬 정취를 느끼고 싶다라고 할 만한 섬이 대표적인 섬이 고흥의 연홍도. 네. 이름도 예쁘죠. 세 번째로는 마시섬. 네. 또 음식이 좋은 섬들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수의 거문도라는 섬이 지금 가면은 갈치, 삼치가 또 주철이라 아주 맛있는 요리가 즐비할 거고요. 네, 테마가 이렇게 3개가 나뉘었는데 신안, 병풍도, 고흥, 연홍도, 여수, 거문도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그렇죠. 같고요. 우리 전남이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이라고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전남을 포함한 우리나라 섬 통계도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더라고요. 섬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볼 때 대략 이 정도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셔요. 네. 국제적인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림잡아 여기가 제일 많을 것이다. 혹시 전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약 15,000개, 네. 필리핀이 한 7,000개, 그다음에 일본이 6,800여 개, 우리나라가 현재는 공식 통계로 3,380여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개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해년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네. 물 아래 잠기기도 하고요. 발파돼서 매립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미등록된 우리가 몰랐던 섬이 또 등록이 되기도 해서 항상 통계가 네. 반기별로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 6월 말 통계로 3,383개가 우리나라 섬 숫자고요. 그중에 64% 전남에 사람 사는 섬이 272개. 그래서 무인도까지 합쳐서 64%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전남이고요. 사람도 인구도 실제로 82만 명이 섬에 사신다라고 하는데 이 82만 명 숫자 안에는 달이 낮은 섬까지 다 포함된
예를 들면 진도나 완도, 네. 뭐 돌산도 이 큰 섬들까지 포함된 인구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섬의 전반적인 현황을 쭉 짚어주셨는데 그동안 섬은 좀 접근성도 낮고 또 이로 인해서 폐쇄적인 느낌이 발전을 더디게 하는 데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섬이 이렇게 발전하는 게 눈에 띄긴 합니다만 앞으로 살기 좋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 전남도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살기 좋은 섬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의 섬 정책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가 살기 좋은 섬, 그다음에 살고 싶은 섬, 네. 그다음에 가고 싶은 섬, 또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섬, 뭐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살고 싶으려면 정주 여건이 육지하고 더 다른 혜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육지만큼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섬 주민들도 원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살기 좋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일단은 섬에 사는 불편함을 한 글자 단어로 물, 불, 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물은 식수. 식수는 육지에서 들어가기도 하니까 많이 해결이 많이 되고 또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올해는 또 특히나 심했었죠. 네. 급수선으로 또 조달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 마련을 하고 있고 상수원지 뭐 마을 상수도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요. 불은 전기죠. 네. 전기는 송전이 돼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요즘 대체 에너지나 태양광이나 근데 지금 제일 불편한 게 교통, 발이에요. 맞아요. 연육되기도 하고 또 섬끼리 연결되기도 하고 교통편이 좋아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해상 교통이 육지에 비해서 턱없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은 섬 주민들 여객선 운임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168개 섬들 대상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해가지고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전남은 거기에 더 얹어서 네.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단돈 1,000원에 섬 주민들이 육지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생필품을 운송하는 뭐 기름이랄지 LPG 가스 뭐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운송비 지원도 하고요.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이런 필수품 물류비 지원들도 하고요. 최근에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게 이제 도시가스처럼 네. 섬에도 큰 마을에 큰 LP 저장 탱크를 놓고 거기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가스가 들어가는 그 사업들도 진행되고 아파트처럼 이장님이 스마트폰을 들고 육지에 나와서도 방송하시면 집집마다 스피커가 다 설치가 돼서 이장님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가가호 방송 서비스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정책에서 조금 소외될 싶은 그런 섬들 20가구 미만 섬들도 무려 73개나 됩니다. 혼자 사는 섬들도 있고요. 그런 섬에는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이름 잘 지었죠. 네.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통해서 작은 섬이지만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말로 좀 디테일한 네. 그런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섬이 만들어지고 나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될 거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자연스럽게 다양한 효과들이 기대가 되는데 이를 위한 또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촌향도 오래된 이야기죠. 지역 소멸로 요즘에 표현이 되는데 1980년도만 해도 전국에 사람 사는 섬이 987개. 근데 지금 464개,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네. 섬이 유인도가 무인도가 됐죠. 결국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도 잘 사셔야 되겠지만 새롭게 섬으로 들어가서 생활 기반을 만들고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의 불편함 없이 쉽게 한번 가보고 야 여기 좋다. 나도 여기 좀 살아봐야지. 여기 낚시 잘 되네. 낚시 좋아하니까 내 여기서 좀 눌러 앉아봐야 되겠다. 네. 자주 가실 수 있게 지금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들도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여수의 거문도 항로, 완도의 여서도 항로, 신안의 가거도 항로를 전 국민 50% 평일에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아마 이거 점점점 늘어나서 조금 더 섬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또 꾸준히 있어야 네. 섬에 또 살고 싶어 하실 건데 공공 일자리도 늘려가지만 또 외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그 안에서 관광 서비스업 뭐 이제 바로 농업에 종사하시기는 힘드시니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정책 자금 지원이랄지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수산업 관련해서는 뭐 이자 지원도 하고 기농기촌 또 활성화 프로그램도 쭉 하고 최근에 또 재밌는 프로그램을 국제 청년 섬 워크 캠프를 지금 3회째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네. 청년들도 섬에 가는데 그냥 단순히 여행지로서 소비 패턴의 한 종류가 아니라 본론 투어로 내가 가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섬에서 다시 리프레시 돼서 일상으로 네. 복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중에 눌러 앉은 청년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청춘 어람 뭐 다양한 섬 관련된 살고 싶은 섬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 유입에 초점을 두고 그렇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4일까지 2023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전남이 이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현재까지 총 20개 섬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먼저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가고 싶은 섬은 섬의 자존감을 높이는 사업이죠. 그동안은 섬 하면 낙후되고 소외돼서 정주 여건 개선하면서 개발 중심의 어떤 정책 방향이었다면 가고 싶은 섬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이 섬 가꾸기 전문위원이에요. 섬 가꾸기, 개발에서 가꾸기로 전환된 사업이 가고 싶은 섬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개발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모티브로 해서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했는데 이뻐졌네. 성형은 굳이 과하게 안 했는데 섬이 예뻐졌어. 그게 가고 싶은 섬 사업이죠. 그래서 총 24개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올해 4개를 나머지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24개 다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게 주민 공모예요. 섬에 사시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전부 사인을 하십니다. 우리 섬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조금 안 될 것 같아. 많고 많은 섬들 중에 우리도 무인도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섬 잊혀지면 안 돼요 해가지고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한번 좀 가꿔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십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섬들이 신청하고 제수에 삼수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섬들도 있어요. 올해도 이제 4곳 선정을 하는데 8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좀 신청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20개 선정하고 그중에 10개 섬은 준비를 마치고 네. 우리 섬 오세요. 우리 적정 수용 능력에 맞춰서 방문객들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또 10개 섬도 열심히 조성 중이거나 핵심 주제에 맞게 네. 다양한 일들을 함께 행정과 전문가가 주민들을 열심히 지원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10개의 섬들이 관광 기초시설 조성을 마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2023년도에는 또 가고 싶은 섬으로 4곳을 선정해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공모는 또 어떻게 됐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참 이제 조성 중인 섬들도 각자의 테마를 섬의 속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 느린 섬도 있고요. 또 네. 빨리 되는 섬들도 있고 섬의 여건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섬, 가까이 있는 섬, 갯벌이 있는 섬, 뭐 여러 가지 섬들 주제인데 올해도 아마 이제 또 다양한 섬들 신청을 하실 건데요. 5년간 매년 10억씩 50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네. 이게 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뭐 큰 물량장이나 방파제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비로 하고, 이거는 정말로 소소하게 말씀드렸던 살기 좋은 섬이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 살고 싶은 섬, 그다음에 가고 싶은 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아주 배려를 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 기획부터 실행까지 어려운 섬들이죠. 많이 주저들을 하시는 섬들도 있어요. 근데 네. 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 경쟁률이 치열할 거는 같은데, 아마 지금 이제 서류는 접수가 됐고 또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지예요. 네. 아마 현장에서 그 열기들을 확인하고 또 전남의 4개 섬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진행한 이렇게 진행 과정 짚어주셨는데, 전남도에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등 정말 섬의 활성화와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섬, 살고 싶은 섬, 또 가고 싶은 섬을 조성하되 청정 전남에 걸맞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이 자원도 보존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살아있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가고 싶은 섬 사업 내에서도 핵심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네. 성형수술을 안 했는데 이뻐진 거죠. 그래서 섬 고유의 생태 식생 자원들, 뭐 대표적으로 마을숲, 당숲이 되겠죠. 그다음에 탐방로 같은 경우도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 옛 길을, 주민들이 평소에 다니시던 길, 근데 이제 못 가시던 길을 다시 복원해서 탐방객들을 통해서 다시 길이 이어지는 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섬은 멀리서 보면은 정말로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해양 쓰레기 문제예요. 그래서 꾸준히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통해서 정화도 하고, 뭐 조업 중인 어선에서 인양도 해서 쓰레기 수매도 하고, 집화장도 설치하고, 또 바다 환경 지킴이라고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양 쓰레기, 또 육지에서 밀려드는 그런 쓰레기들도 막고 처리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지금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깨끗한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옛길을 복원하고 또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 등 이렇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보존 역시 중요하니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점점 섬이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도 기대가 되거든요.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섬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남은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섬에 사는 게 불편하다, 이게 당연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정책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속 가능한 섬이 되지 않을까. 섬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죠. 뭐 영토적 가치나 산업적, 경제적, 해양 생태 관광,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섬을 점점점 띄우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에 이제는 섬이다, 뭐 이런 이제 카피들도 쓰는데요. 섬에도 생일이 생겼고 1년에 한 번 섬을 꼭 기억해 주시라 해서 8월 8일 국가기념일도 만들고 섬 페스티벌도 하고 있고, 고립과 폐쇄의 상징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뭐 이제 이런 인식의 전환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밝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좀 주목해 줄 이슈가 세계 섬 박람회를 여수에서 2026년에 네. 개최를 합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그래서 섬을 보유한 나라들이 모여서 섬의 자산적 가치를 또 알리기도 할 거고요. 아마 앞으로 이 섬 관련된 행사들이 곳곳에서 있을 건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는 섬이다, 섬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꾸실 수 있도록 전남이 하면 전국이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 정책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정책들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섬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에서 추진 중인 섬 정책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섬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